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속 계약이 해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SM 주가가 빠진 게 전 좀 아쉬운 점이 다른 엔터주들이 갈 때 잘 가지 못하다가 지금도 주가는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엑소 멤버들의 그런 좀 계약 해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악재라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엑소 쪽에서의 이 매출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지금 NCT 그리고 동방신기 여러 그 다른 아티스트에 대한 충분한 매출로도 만회를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콘서트도 콘서트지만 신규 앨범에 대해서 좀 나오는 과정을 봤을 때 이 SM에 대한 어떤 하반기 실적은 굉장히 좀 기대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낮았죠. 어전 이익 기여도가 높은 앨범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됐던 과정이고 또 경영권 분쟁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실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SM에 대한 어떤 1분기 실적은 저는 바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엑소 멤버들의 계약 해지에 의한 주가에 대한 상승을 오히려 지금 기대하면서 저평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티는 전략이 당연히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에스파 미니 3집이나 선주문도 굉장히 좀 좋죠. 선주문도 지금 약 180만 장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샤이니 정규 1집 같은 경우에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규 앨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질 상황이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도 보이그룹 여러 가지 그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신규 IP까지도 넓혀가는 과정에서 SM에 대한 어떤 그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음원 음반 쪽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때도 충분히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또 자회사나 여러 가지 역량이 플러스 알파로 실적으로 갔을 때는 SM에 대한 그 꾸준한 관심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SM 엑소 멤버 때문인지 지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규 앨범에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 증권사는 SM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은 이 12만 원이라는 부분은 이 올해 EPS의 그 동종 PER 27배를 적용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주당 순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27배는 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하반기 때 실적을 기대한다면은 이 충분한 EPS 상승은 더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1차적 목표가는 13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SM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 라인은 9만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노를 구조해 볼 텐데요. 삼성 SDS와 인수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을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실까요? 우선은 엠노의 그 포지셔닝을 잘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엠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망 관리 어떤 시장 쪽에서는 그 위치가 거의 독보적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SRM 이런 전략으로 보면은 거의 경쟁자가 없다시피 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서도 엠노의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제품의 개발부터 이 양산, 단종 장계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기업과 협업으로 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엠노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계속
그 포지셔닝도 시장 점유율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뭐 공급망 관리도 그렇고 뭐 아시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 앱노의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기술력은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 뭐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이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글로벌적인 이 수요 부분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앱노가 어떤 우리나라 쪽에서의 그 우리나라 안에서만 어떤 시장을 주겠다가 이런 대기업의 인수에 의한 해외 쪽에서의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삼성 SDS가 어떤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이 앱노에 대한 시장에서의 전망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앱노가 오늘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SCM에 대한 이 시장 규모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천억 이상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11조를 넘는 게 바로 이제 SCM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 쪽에서의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인다고 한다면은 저는 앱노에 대한 기대가 또 오늘 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고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앱노의 경우에는 SCM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진출 모멘텀도 풍부하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 떨어지는 부분은 최근에 며칠간의 상승세에 의한 차익 실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단순 어떤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유동성이 몰렸을 때는 다시 한번 앱노의 주가 상승 여력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던 이 해외 쪽 진출 모멘텀, 특히 SCM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이 크죠. 우리나라보다.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멀티플은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58,000원, 손절가 38,000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앱노는 지금 시점에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58,000원, 손절 라인은 48,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뭐 과자나 식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오리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1분기엔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2분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가 다른 경쟁 업체들에 대비해서 뭐 실적이나 우선 이거는 둘째 치고라도 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이 인상을 하면서 또 마진 구조 스프레드를 좀 유지하는 부분이지만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죠. 오히려 좀 가격 인상보다는 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다양하게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구조로 이제 사업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마진 구조에 대해서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이 오리온의 향후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보면서 매수나 어떤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중국 쪽에서는 신제품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죠. 거의 뭐 이제 경쟁사에서 점유율을 올리려고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품 경쟁력만으로 봤을 때도 뭐 실적에 대해서 지금은 당장 논의할 단계보다도 하반기를 겨냥한 어떤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은 그 전에 어떤 시장 진출에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지금 베트남과 러시아 쪽을 지금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기 때문에 역시 롱신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고 한다면은 이 해외 쪽에서 실적이 필수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이런 점은 지금 농심이
제품 다양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산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농심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굉장히 좀 밝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 투자 규모 같은 경우가 이 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지금 집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2천억 이상까지도 지금 이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과정인데, 뭐 이런 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실적은 그 추후에도 따라오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 중국은 거의 뭐 이제 스낵 쪽에서 위주가 가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뭐 베트남이나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컵케이크, 뭐 크래커 여러 다양한 종류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반응이 좀 좋은 상태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캐파를 늘리는 부분은 당연히 매출로 그대로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이나 여러 가지 내수 소비 쪽으로 봤을 때도 오리온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오리온 오늘 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이나 아니면 또 버티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카테고리 확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도 뭐 뉴스로도 어떤 신제품에 대한 출시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리온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리온의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카테고리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1차적으로 오늘 좀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도 괜찮고요. 버티는 전략도 되고, 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로 위에서 1차적인 목표가 14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오리온이 만약 14만 원 돌파했을 때는 어떤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14만 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이 오리온의 이 목표 주가 14만 원은 지금 이제 가격 10%는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파이 쪽, 이 먹는 파이 쪽에서의 생산이 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올해 3월부터도 이제 스낵라인 완공이 지금 되면서 이 캐파에 대한 늘리는 부분이 이 하반기 시적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계속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이 목표 주가 14원 됐을 때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 14만 돌파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